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그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그래서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 요거 정리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88페이지에 이제 외상 거래와 통제 계정 요 부분을 보도록 합니다. 자, 외상 거래와 통제 계정에서 지금 화면에 익명 계정이 먼저 나오고 있는데 교재하고 같이 뭐 교재를 본다. 자, 88페이지에 보면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총계정 원장에 통제 계정인 외상매출금 계정과 외상매입금 계정을 설정하고 보조 원장으로서 임명 계정인 매출처 원장 그리고 매입처 원장을 거래처별로 설정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편리하다. 자, 여기서 이제 화면에도 임명 계정이라는 게 나오는데 거래처 이름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다. 그래서 임명 계정이란 거래처의 회사명을 계정 과목으로 하여 채권 채무의 발생, 소멸을 기입하는 계정이다. 그래서 임명 계정을 사용할 경우에는 외상 매출의 경우에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특정 거래처의 회사명이 기입되고 외상 매입의 경우에는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아니라 특정 거래처의 회사명이 기입된다. 그래서 지금 임명 계정을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회계 처리를 보면은 외상 매입 시에 매입 상대방의 여기 외상 매입금이 기록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 회사 한아름 상해가 나오고 있고 외상 매출 시에 매출은 대변에 기록이 되는데 차변에 거래처가 또 기록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다는 것이고 다시 교재로 오면 통제 계정이라는 거 설명하고 있는데 통제 계정이란 총 계정 원장의 잔액이 보조 원장의 개별 계정의 잔액과 정확히 일치할 때 요약 계정을 의미한다. 자, 그래서 특히 외상거래에 있어서 통제 계정은 총 계정 원장의 외상 매출금 계정과 외상 매입금 계정이 되고 이들 통제 계정에 대해 보조 원장의 각 거래처별 계정은 채권 채무의 상세한 내역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화면에도 지금 통제 계정에 있어가지고 외상 매출금 거래는 모두 외상 매출금 계정에 기입하고 외상 매입 거래는 모두 외상 매입금 계정에 기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거래와 보조부 기입이다. 이제 그것까지 보면은 통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엔 외상 거래처별 외상 거래의 내용을 기입하기 위하여 매출처 원장과 매입처 원장이라는 보조부를 사용하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입니다.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는 이제 지금 판매일에 입금되는 경우는 현금 매출이 되고 판매일로부터 일정 기일 후에 입금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외상 매출이 되겠죠. 자, 이때 신용카드로 판매를 하게 되면 카드회사 수수료가 발생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88페이지에 내려와서 이제 신용카드에 의한 판매를 또 교재 내용을 봅니다. 이 교재 양이 적으니까 뭐 꼼꼼히 이제 보는 거다. 오늘날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은 일상적인 것으로 신용카드 매출에는 신용카드 회사, 상품 판매자와 구매자의 세 당사자가 관련이 된다. 상품 판매업자는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상품 판매하고 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매출액을 일정 뭐 퍼센테이지는 뭐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 없다. 이게 뭐 2%일 수도 있고 뭐 3%일 수도 있으니까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판매 대금을 지급을 받는다. 신용카드 회사는 구매자의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일에 현금을 회수하며 혹시 현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손실을 감수한다. 어떤 신용카드는 판매일에 곧바로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을 판매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시키는가 하면 어떤 신용카드는 판매일로부터 일정 기일이 경과한 후에 판매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시키기도 한다. 판매일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현금 매출로 기록하면 되고 판매일로부터 일정 기일 경과 후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외상 매출로 기록하면 된다. 한편 신용카드 회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된다. 이렇게 이제 내용을 받고 예제를 한번 보죠. 예제를 보면 이건 어음거래로 넘어가니까 아직 아니네. 여기서까지 하고 예제를 살펴본다. 예제 지금 문제 그 교재 거주 하는 것마다 예제를 전부 다 풀어서 한 메일로 보내요. 한 메일로. 청우물류 주식회사는 30만원의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이 경우에 3%의 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이 바로 입금되더라.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는 매출을 30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매출 30 잡고. 자, 그런데 이제 예금이 입금이 되니까 몇 퍼센트를 빼고 9,000원 빼고. 그래, 9,000원은 수수료 비용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수수료 비용은 뭐가 된다? 판관비가 되겠죠? 판관비.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되겠죠? 만약
매출일로부터 일정 기간 후에 카드 회사가 2%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판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자, 이거는 뭐 이제 뭐 퍼센테이지가 이제 달라졌다는 그 차이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29만 4천 원이 되고 수수료 비용이 6천 원이 된다. 차후에 이제 판매 대금이 입금이 됐다. 입금이. 그래서 지금 그 바로 이제 외상 매출금으로 잡혀 있고 당좌예금으로는 안 잡혀 있죠. 근데 나중에 입금이 됐다 이러면은 당초 외상 매출금으로 잡은 거 제거하고 차변에 당좌예금 29만 4천 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현금 할인, 외상으로 상품을 매매할 경우 실무에서는 보통 그 거래 조건을 명시하기 위해서 독특한 방법을 사용한다. 외상 거래의 조건이나 신용 조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급기일이나 할인기간 및 할인율을 포함한다. 이런 조건을 포함하는 이유는 외상 판매 대금의 조속한 회수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약정에 의한 할인기간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약속한 할인율에 따라 현금 할인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외상 대금의 지급기일이 60일, 할인기간이 10일, 할인율이 2%라면 매입자가 10일 이내에 외상 대금을 갚을 경우 2%를 할인받는다. 이러한 외상 조건을 이제 뭐 2/10, 그 다음에 N/6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현금 할인은 이를 제공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매출 할인이 되고 매입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매입 할인이 되겠죠. 자, 이는 상품에 문제가 있어 가격을 할인해주는 N우리와는 다른 거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할인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뭐가 된다. 조기 결제, 빨리 결제를 해주니까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격은 달라도 매출 할인도 매출의 차감으로 처리를 한다. 거래 당사자인 매입자 입장에서 발생하는 매입 할인은 매입의 차감 계정으로 처리한다. 이는 각각 차후 총 매출액과 총 매입액에서 차감되어 순매출, 순매입을 이제 애누리라든지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총 매출액과 총 매입액에서 차감해서 순매입, 순매출 계산한다 이 말이죠. 자, 90페이지 예제가 있습니다. 도화유통 주식회사는 2019년 4월 5일날 인천 상사에 30만원의 상품을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2/10, N/30의 거래 조건으로 외상으로 판매를 했어요. 근데 인천 상사가 4월 15일날 외상 매입 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양사의 공개를 하라 해서 지금 도화유통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이죠. 판매자 입장인데 지금 10일 내에 결제를 했으니까 몇 퍼센트 할인해준다? 2%를 할인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매출 30만원, 외상 매출금 30만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2019년 4월 15일 날 보면 외상 매출금 제거됐죠. 이제 현금으로 29만 4천원이 들어오고 2%에 해당하는 6천원만큼이 뭐다? 매출 할인이 된다는 거죠. 반대로 인천 상사는 매입의 입장이니까 2019년 4월 5일 날 기록을 할 때는 차변에 매입 30, 외상 매입금 30 이렇게 기록을 하고 실제 이제 빨리 갚아줬으니까 외상 매입금 제거되면서 현금 29만 4천원, 매입 할인 6천원 뭐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0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게 어음거래의 채권과 채무인데 화면을 보게 되면 다들어음 계정, 어음에 대한 채권 발생과 소멸을 기입하는 계정이고 뭐 이것도 마찬 밑에 이제 지급어음 같은 경우에는 어음에 대한 채무의 발생과 소멸을 기입하는 계정이다 하는 겁니다. 회계 처리는 이제 약속어음을 발행했을 때, 약속어음을 수취했을 때, 그 다음에 환어음을 발행했을 때, 자, 환어음 발행했을 때 매입자고 외상 매출금을 제거시키면서, 자, 여기 이제 환어음 쪽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환어음을 발행했을 때 매입을 우리가 잡았어요. 그럼 우리가 갖고 있던 외상 매출금을 날리는 거지. 그다음 환어음을 수취했을 때 받으러옴 우리가 받는 것이고 매출. 그다음 환어음을 인수를 했다. 그러면 지급어음이 부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외상 매입금을 제거를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90페이지에 세 번째 어음거래의 채권과 채무입니다. 어음의 종류, 어음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의 두 가지가 있다.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수취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증서이고, 환어음은 발행인이 지명인에게 일정한 기일에 일정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하도록 위탁한 증서가 된다. 그래서 일반적 상거래에서는 대부분 약속어음이 쓰이고 환어음은 국제거래 결제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어렵지만은 환어음은 그냥 보지 마라. 그래서 약속어음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할 것 같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보니까 어음거래에 있어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그 어음거래 회계 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자, 지금 보면은 오른쪽에 91페이지죠. 91페이지에 91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어음거래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어음의 수수의 경우에 받을 어음 계정 차변에 기입하고 채권이니까 어음을 발행한 경우 또는 환어음의 인수의 경우 지급 어음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그러나 어음거래에 있어서 어음의 수수가 있다고 하여 무조건 받을 어음이나 지급 어음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어음은 거래 내용에 따라 받을 어음 또는 지급 어음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계정이 되기도 한다.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해서 나타난 어음은 받을 어음 또는 지급 어음으로 처리되지만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생겨난 어음은 받을 어음 또는 지급 어음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즉 자금의 대여 또는 차익과 관련하여서는 대여금 또는 차익금으로 처리하며 주된 영업활동의 대상이 아닌 기타의 자산 매매와 관련해서 수수한 어음의 경우에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 등으로 처리한다. 한편 어음은 기간에 따라서 받을 어음 또는 장기성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 또는 장기성,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회계학에서 장기라 하면 무조건 1년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기업 회계 기준에서는 장기성 받을 어음은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분류하고 비유동 자산으로, 장기니까 이제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를 할 것이고, 장기성 지급 어음은 장기성 매입 채무로 비유동 부채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장기, 뭐 또 단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비유동, 유동도 마찬가지지만은 1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때 한편 이제 이거 봤고, 그러면 이제부터 어음거래와 관련된 회계 처리를 예제를 통해서 보자. 자, 어음 발행부터 뭐 요 다음에 뭐 있을까? 어음의 배수니까 뭐 여기까지 갈 필요 없고, 92페이지에 어음의 발행입니다. 상품을 매입하고 어음을 발행한 구매자는 어음상의 채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회계에서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 계정의 대변에 기입을 한다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음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어음 계정의 차변에 기입을 하겠죠. 지급한 경우에는 차변에 기입한다는 얘기는 지급어음이 이제 소멸한다는 얘기지, 지급했으면. 자, 예제 4월 10일 날 상품 2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7월 10일 지급의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줬다. 자, 그럼 매입 20만 원 했어요. 지급어음 발행해서 줬다. 그럼 부채가 발생하는 거죠. 대변에 이제 지급어음 이렇게 생기는 것이고, 7월 10일 앞서 발행한 어음 대금을 만기일이 되어서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자, 그럼 지급어음 만기일이 돼가지고 현금 지급했어요. 대변에 이제 현금 나가는 것이죠. 자, 어음의 배서입니다. 92페이지에 이제 배서 문제가 나오는데, 뭐 대금 추심위임 배서. 자, 금융기관 등에 어음 대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배서하는 것으로 어음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수료에 대해서만 분개를 하고 어음 대금의 입금 시 어음 채권을 소멸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심 위임 수수료를 지급을 했다. 현금 2,000원 나가고 수수료 비용 2,000원 이렇게 되겠죠. 어음 추심 통지 시에 당좌예금 차변에 이제 들어오고 받은 어음이 없어져야 되겠죠. 추심이 되고 나면 그래서 추심 위임 수수료를 지급했을 때는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는 것이고, 어음 추심 통지 시에 이제 당좌예금이 증가되고 받을 어음이 제거돼야 되겠죠. 자, 92페이지를 보게 되면 상품을 판매한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자금 사정이 넉넉하면 어음의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만기일에 은행에 가서 어음 대금을 받으면 되죠. 그러나 당장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은 없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상품을 판매한 대금으로 받은 어음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혹은 매입처로부터 외상 대금을 빨리 갚으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경우에 어음 소지자는 자기가 받은 어음을 은행에 제시하고 현금화하거나 매입처에 건네주고 매입처가 대신 어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처럼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어음법에서는 매출 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고 다른 사람이 그 어음 대금을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배서라고 한다. 배서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어음을 양도할 때 어음 뒷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뒷면, 그러니까 뒤에도 앞에 한다는 거지. 기획 마련하여 양수인에게 양도 교부하기 때문이다. 이때 어음 양도인을 배서인 어음, 그다음에 양수인을 피배서인이라고 한다. 자, 어음을 배서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은 추심위임 배서, 그리고 배서 양도, 어음 할인을 위한 배서의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자,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 양도하면 어음상 채권이 소멸하므로 받을 어음 계정의 대변에 기입한다. 반대로 어음을 타인으로부터 배서 양수하면 어음상의 채권이 발생하여 받을 어음 계정의 차변에 기입한다.
어음을 배서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만기일에 지급인이 어음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부도가 발생한다. 이때 배서인은 어음 소지인 피배서인에게 어음 금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상환 의무라고 하고 배서인은 자기 앞의 배서인에 대해서 그 금액만큼 다시 청구할 권리도 갖는다 하는 거죠. 자,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배서 양도할 때 부담하는 상환 의무는 어음이 부도가 되면 채무가 되고 부도가 되지 않으면 채무가 되지 않는 그런 특수한 성격의 채무다. 이와 같이 현재 채무는 아니어도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채무가 될 수도 있는 것을 우발 채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우발 채무의 예로는 어음의 배서 양도, 어음의 할인, 타인에 대한 채무 보증, 소송 중의 사건으로 예상되는 채무 등이 있고 어음의 배서 양도에 대한 회계 처리는 주석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평가 계정을 사용하는 방법의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우발 채무에 대해서 주석사항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죠. 자,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예제를 정리를 해봅니다. 자, 그 지문상전 발행 약속금 30만원을 당좌예금을 하고 있는 희망은행 홍성지점에 주심 위임하기 위하여 배서 양도하고 주심 수수료 1,000원을 현금 지급했다. 자, 이때는 뭐만 한다 했어요? 주심 수수료만 회계 처리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수수료 비용 1,000원, 현금 1,000원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위 어음이 만기일이 되어서 추심되었다는 통지를 은행으로부터 받았다. 자, 그러면은 당좌예금 30만원 증가시켜주고 대변에 받은 어음 30만원 나가야 되겠죠. 자, 이번 남대문 상점으로부터 외상 매입금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미 동대문 상점에서 받은 약속금을 남대문 상점에 배서 양도하여 주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배서 양도해 받을 어음이라는 새로운 부채가 생기고 받을 어음을 있었으니까 자, 배서 양도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원래 어디 있어야 되는데요? 대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대변에 있어야 되는 외상 매입금이 제거되는 거지. 그래서 받을 어음을 가지고 준 거야.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유하고 있는 약속금 73만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를 차감한 실수금을 당좌 예입했다. 이때 할인일수는 60일이고 할인율은 연 20%다. 자, 이렇게 되면 받을 어음 70 얼마가 3만원이 나가게 되고 당좌예금 70만 6천원, 그 다음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자, 밑에 보면 어음 금액이 73만원이었는데 할인율이 0.2. 이 0.2라는 20%라는 것은 연 2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할인일수가 60일밖에 안 되니까 365분의 20일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24,000원이 나오더라 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94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요거는 또 넘어가서 어음 배서 양도. 자, 배서 양도를 우리가 이제 조금 배서하고 이제 봤는데 요 교재에서도 한번 보게 되면 자, 1법 차익거래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거나 이제 차익거래하고 매각거래는 저 뒤에서 이제 매출채권도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일단 뭐 화면에 나오니까 자, 회상 매입금을 지급하거나 상품 매입 대금으로 소유하고 있던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서 양도한 어음 대금이 만기일에 결제가 될 때까지는 어음상의 채권 채무 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매출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한 것으로 보아서 단기 차입금 계정 대변에 기입해 두었다가 만기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대체해서 소멸시키고 받을 어음 계정에서는 차감한다. 그래서 상품 매입을 했을 때 자, 일단 매입을 50만원 했고 단기 차입금이 대변에 50만원이 발생했다. 자, 근데 만기일에 결제 통보를 내줬죠? 자, 그러면서 단기 차입금 제거하면서 받을 어음이 제거되더라 는 얘기죠. 자, 매각거래 같은 경우에는 외상 매입금을 지급하거나 상품 매입 대금으로 소유하고 있던 어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배서 양도와 함께 채권 채무 관계가 실질적으로 완전하게 이전된 것으로 보고 받을 어음 계정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주석사항이죠. 그래서 상품 매입을 했을 때 매입 50만원 잡고 대변에 받을 어음이 50만원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음 할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푼 게 할인 부분인데 자금 융통 목적으로 어음을 만기일 이전에 금융기관 등에서 이자와 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어음 대금을 미리 회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어음의 배서 양도와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입 거래의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미소멸된다. 어음을 할인했다. 자, 단기 차입금 대변에 생기는데 이자 비용이나 미수금이 차변에 나오면서 당좌예금이 증가되고 만기일에 이제 결제가 통보됐다. 자, 그러면 받으러 나가면서 단기 차입금 제거시켜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수금 10,000원 잡아놓은 거 이제 현금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될 것이고, 매각거래는 채권에 관한 권리 의무가 소멸하는 겁니다. 소멸하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이제 받으러이 나가는데 엄을 할인하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5만원, 미수금 10,000원, 당좌예금 44만원 이렇게 처리를 했다가 나중에 만기일에 결제 통보가 되게 되면 현금 10,000원 받고 미수금 10,000원 제거시켜주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어음거래에 관한 보조부 기입입니다. 자, 어음거래, 이제 부도하기 전에 우리가 어음거래에 관한 부도는 조금 뒤네. 자, 받으러음 기입장, 받으러음 계정의 보조 기입장으로 어음채권의 발생과 소멸을 상세히 기입하고, 지급어음 기입장은 지급어음 계정의 보조 기입장으로 어음채무의 발생과 소멸을 상세히 기입하는 것이다. 자, 어음의 부도를 봅니다. 자, 이 화면 먼저 보고, 자, 어음의 만기가 도래해서 대급 지급을 요청했는데 지급이 거절됐다. 왜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손 처리를 한다. 근데 실무적으로는 부도어음을 처리해야 되겠죠. 임시계정. 그래서 밑에 보면 회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불 거절 증서 작성비 포함해서 차변에 장기성 매출 채권 잡고 대변에는 받으러음으로 이렇게 제거를 시켜주는데 회수 가능성이 희박하더라.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바로 대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교재 9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어음의 부도, 어음 소지인은 어음법에 의해서 지급한 날 또는 이 거래일 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하여도 지급이 거절되면 부도가 발생하죠. 이때의 어음을 우리가 부도어음이라고 한다. 자, 그래서 어음이 부도가 나면 어음 소지인은 공증인 또는 집달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집행관입니다. 집행관. 요즘에는 집행관에게 의뢰해서 배서인, 발행인, 기타 채무자에 대해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음의 부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대손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나 회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손 처리를 늦출 수가 있는데 과거에는 부도음 계정을 두어 기타 자산으로 보고하였으나 현행의 기준에서는 부도음 계정이 삭제되었다. 그래서 실무상 부도음에 관한 회계 처리는 임시 계정인 부도음 계정으로 처리하고 결산 시에는 장기성 매출 채권에 합산한다든지 아니면 대손 처리한다든지 선택을 해 주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제를 한번 보면은 홍성물산으로부터 배서 양수한 약소금 100만 원이 부도가 되어서 상환 청구를 했다. 지불 거절 증서, 작성비 등 재비용 12,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그러면 받으러 제거시켜야 되겠죠. 부도가 났으니까. 근데 현금도 12,000원 이제 지급 거절 증서 작성 비용이 나갔다. 그러면 우리는 앞에서 뭐라고 했다? 지불 거절 증서 작성 비용까지 포함해서 부도어음으로 잡아주라는 얘기죠. 위 어음과 관련해서 홍성물산으로부터 어음 금액, 재비용, 만기일 후의 이자 8,000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자, 부도어음 101만 2천원이었고 8,000원을 이자로 받았다는 거죠. 그럼 현금으로 얼마를 받았습니까? 101만 2천원에다가 8,000원 더해진 현금 102만 원을 받았고 부도어음 101만 2천원, 나머지 8,000원은 뭐예요? 이자 수익이라는 얘기죠. 이자 수익. 위 어음이 추심불능으로 판단되어서 채권을 포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 되더라. 전부 다 대손 처리하라는 얘기죠. 그럼 차변에 대손상각비 101만 2천원 이렇게 되는 것이고 위에서 부도어음 101만 2천원 잡았으니까 그게 제거되는 것이죠. 자, 결산기가 되어서 위 홍성물산의 부도어음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럼 이제 결산기가 돼 보니까 가능성이 있더라. 받을 수 있더라. 그럼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잡고 부도어음을 제거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음의 개서, 어음 채무자가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서 만기일에 어음 금액을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 어음 채권자인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 연기를 요청할 수가 있더라. 어음 소지인이 이를 승낙하게 되면 어음 채무자는 어음 채권자가 소유한 어음을 바꾸어 주는데 이와 같이 만기가 된 구어음과 새로 발행한 신어음을 교환하는 것을 개서라고 한다. 어음의 개서라고 한다. 자, 요런 정도 해가지고 어음이 이제 여러분들은 그 받으러 어음하고 지급 어음하고 이런 정도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했다. 대손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결산 시점에 있어가지고 가보니까 회수 가능성이 있어서 또 뭡니까 장기성 매출 채권으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고 먼저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회계 처리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어음 같은 경우에 이제 또 실무적으로 지금 방금 봤던 것처럼 어음이 이제 부도가 됐을 때, 부도가 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필요하다 하는 거 그런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뭐 음은 뭐 그런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잠깐만요. 다음에 보면은 기타 채권 뭐 이렇게 나오는데, 기타 채권 화면에 뭐 단기 대여금, 단기 차입금, 미수금, 미지급금, 가지급금, 가수금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교재에는 지금 이제 기타 채권 채무가 매출 채권 처분이 바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이제 기타 채권 부분은 저 뒤에 가서 할 거고, 이제 우리가 매출 채권을 또 가지고 있다가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매출 채권 처분에 관련해서 정리를 해볼게요.